이제 하나 풀고 나머지 뭐 숙제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삼각함수 아니 삼각함수가 아니고 수열총 나눕시다. 84번. 언제 눌렀지? 오씨, 기억나네. 84번. 84번은 이게 사다리꼴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A, B, C, D 하고 그리고 변의 길이가 10, 여기 8, 여기 4, 여기 6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대각선의 길이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각선의 길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우선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각선의 길이를 x라고 하면은 뭐 x를 이제 구하면 되는 건데 이제 x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각에 대한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될 거야. 근데 각에 대한 무언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조건 하나는 반드시 필요한 게 얘가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있잖아. 그거를 이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제가 평행한데 뭐 어쩌라고? 그럼 평행하다라는 걸 통해서 각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알 수 있는 거는 얻각 정도? 이 각하고 이 각이 같네? 이 정도? 밖에는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랑 이거의 합이 뭔지 몰라. 얘가 뭐 평사면은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이 뭐 180도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하면 되는데 얘는 사다리꼴, 뭐 등변 사다리꼴도 아니야. 그래서 이거밖에 몰라. 얘가 세타고 얘가 세타. 이것만 같구나. 나머지 뭐 같은 거를 우리가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여기서 변수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x랑 세타야. 그죠? 그러면 당연히 x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식이 두 개가 필요하다. 근데 자, 아래 삼각형과 위의 삼각형을 보시면 6과 10과 x라는 변의 길이랑 어떤 하나의 각 세타가 존재하고요. 위의 삼각형도 세타, 4, 8, x 이런 값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선 식은 두 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어떤 걸로? 코사인 법칙으로. 그래서 우리 두 개의 삼각형,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1번에 대한 코사인 법칙,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쓰죠. 코사인 세타는 10의 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2 곱하기 10 곱하기 x 이거 썼어. 그 다음 2번에 대한 코사인 법칙 코사인 세타는 얘는 4의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 2 곱하기 4 곱하기 x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뭐 다 했네. 얘하고 얘가 똑같네. 똑같은 애네. 그러면 당연히 이것과 이것도 같겠죠. 그래서 이것만 좀 정리를 합시다. 10의 제곱에서 6의 제곱을 빼면 8의 제곱 64 플러스 x 제곱 그리고 얘는 어차피 약분할 거긴 한데 그냥 계산해 놓죠. 20x 얘는 8x 그리고 x 제곱 마이너스 64 얘는 40 얘는 48 이렇게 썼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 둘이 같다는 얘기죠. 이 둘이. 그러면 약분하고 계산할까요? 뭐 x도 필요 없어 사실. x도 약분 0이 아니니까 약분. 그럼 얘는 4로 나눴어. 얘는 5고 4로 나누면 그래서 이 둘이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x자로 곱해서 표현하면 128 플러스 2x 제곱은 5x 제곱 마이너스 24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x 제곱은 368 x
제곱은 이거 원래 답이 이래? 이거 안 나와 떨어지는데? 뭐야 답 지저분하잖아. 그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는 루트 3분의 루트 368인데 뭐 이거 뽑아내고 이제 유리화 한번 했을 때 거기는 답이 나오지만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맞긴 합니다. 이거 맞고요. 이거를 우리가 정리했을 때 5번이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5번이 답이거든요. 계산은 다 맞았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왜 106페이지의 질문이 되게 없지? 87번밖에 없네. 오늘 못했으면 다음에 또 하셔야 돼요. 아직 삼각함수 뒷부분 아직 조금 남았으니까요. 87번. 지금 뭐 이 두 개 주어지고 우리가 만족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고 이렇게 물어봤거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잖아. 사인이 나왔으면 사인 법칙을 쓰고 코사인 하면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맞는데 우선은 삼각형의 세 각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더하면은 파이잖아. 그래서 지금 이 B 플러스 C를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고요. 각 변환을 통해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는 그냥 사인 A랑 똑같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식은 사인 A랑 사인 C가 같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A랑 C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이렇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등변 삼각형을 만족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얘는 사인 B는 2R분의 지금 B가 되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그냥 B분의 A라고 써도 돼. 그 변의 길이로. 그냥 코사인은 코사인 법칙을 뭐 지금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그 다음에 2AB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쓰고 나서 우변과 좌변을 비교했을 때 분모 이렇게 사라지는 게 생기고 2a를 곱하면 지금 2a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서 a제곱 플러스 c제곱은 b제곱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알아냈습니다. A와 C가 같고 그 다음에 지금 B라는 게 지금 이거야. A하고 C가 이렇게 길이가 같은데 B가 B편이고 직각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B가 90도인 삼각형이고 그냥 이등변인데 뭐 그런 얘기를 찾아봐야 되는지 잠깐만. A와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은 아니야. 정삼각형도 아니야. C가 90도도 아니야. A가 90도도 아니야. 뭐 어울리는 거는 5번밖에 없는데. 그래요. 원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각 이등변인데 만족하는 것만 찾으면 5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서술형 주관식은 당연히 요 네 문제를 그냥 숙제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력업은 선생님이 한 문제를 풀어줬는데 한 문제를 더 풀까요? 한 문제 더
풀게. 풀어줄게. 800번 풀게요. 800번 하나 더 풀고 수열합시다. 아무튼 안 푼 건 숙제다. AB와 AC가 같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8이고 각 A가 120도인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AC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여기 이제 여기 위로 움직이는 P가 있대요. 그래서 P가 하나가 있대. P가 있는데 지금 거기서 물어보는 거는 BP의 길이랑 CP의 길이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라. BP의 길이 제곱 플러스 CP의 길이 제곱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길이가 지금 x라고 하면은 얘는 8-x 뭐 이렇게 되는데 잠깐만 최소값을 그냥 구하는 거잖아. 최소값을 최소값을 구하는 게 우선 문제야. 뭔가 이상하지 않니? 잠깐만. 그러면 봐봐. 이걸 x라고 여기 8-x라고 했어. 그죠? 그러면 얘는 x 제곱이고 얘는 8-x의 제곱이야. 그럼 얘는 2x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야.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썼어. 그럼 플러스 얘가 30이니까 30 이렇게 됐어.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죠.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x가 4일 때 지금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32가 최소값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거 근데 이거 내가 뭐 문제를 파는 건 잘못한 것 같은데 잠깐만. AB와 AC가 같은 거 맞고 BC의 길이가 8 맞고 각 A가 120도로 맞죠. AC 위로 움직이는 거네. 아이씨 미안해요. 근데 문제가 이럴 리가 없잖아. 그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AC 위로 움직이는 거다. BC를 움직일 리가 없죠. AC를 움직이는 점 P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P와 CP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네. 우선은 첫 번째는 AC의 길이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AP의 길이랑 뭐 CP의 길이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AB의 길이를 먼저 구해볼게. 우선 AB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A, B의 길이를 먼저 구합시다. 얘는 우선 A라고 할게. 얘는 A라고 할게. 그래서 64는 A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코사인 120도 뭐 이렇게 써봤습니다.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것까지 계산하면은 3A 제곱이 돼서 지금 A 제곱은 3분의 64 A는 루트 3분의 8 3분의 8 루트 3이다. 이렇게 우선은 표현을 하나 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길이랑 BP의 길이랑 CP의 길이를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제 뭐 미지수를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 표현 자체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변의 길이를 미지수로 하나를 놔야 돼. 그럼 AP의 길이를 x라고 놓을 수도 있고 CP의 길이 그래도 이 둘 중에 하나는 그냥 x 자체로 놓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얘가 x야. 근데 이제 문제가 얘가 이제 좀 지저분하니까 요거를 가지고 또 계산할 때
좀 이제 좀 복잡하기는 하죠. 그래서 어떤 게 유리한지를 잘 생각하세요. 어차피 그게 그거야. 그게 그거야. 그럼 얘를 x라고 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길이 있죠? 이 길이는 3분의 8루트 3 3분의 8루트 3 빼기 x 이거잖아. 얘는 3분의 8 루트 3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CP의 제곱은 X제곱이 되는데 BP의 제곱을 표현해야 돼. 그럼 BP의 제곱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코사인 법칙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럼 BP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그러면 요게 아까 A였지. A제곱은 여기 써있잖아. 그냥 3분의 64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이거든. 그러면 이것도 제곱하면 3분의 64 마이너스 지금 3분의 16 루트 3 x 플러스 x 제곱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이렇게 됐어. 와, 지금 이거 정리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x에 대한 지금 2차식이 나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지금 이거 곱해서 사라지고 뿔뿔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3분의 64가 총 3개가 있어. 그죠? 3분의 64가 3개가 있어서 64.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4 루트 3 x 플러스 x 제곱이야. 이거 정리한 게. 지금 BP의 제곱을 정리한 게 이거야. x에 관한 2차식을 정리한 게.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어차피 이거의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이걸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표현하면 얘 x제곱 하고 이거를 더하면 2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8 루트 3 x 플러스 64가 되기는 합니다.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되고요. 2 빼고 x 마이너스 이게 절반이니까 지금 2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12, 24, 24니까 40 이렇게 뭐 다 했네요. x가 2 루트 3일 때 최소값은 4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것도 어떻게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x가 2 루트 3이 될 수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데 x가 2 루트 3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2 루트 3이 될 수가 있어서 정답은 40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여러분 오늘 숙제는 5문제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수열을 가보도록 합시다. 진짜 수열. 다 적었습니까? 또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정리해봐. 여러분 혹시 여기 티켓팅 고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나 해야 되는데 있었어요. 못할 것 같아서 어떤 거예요? 임용 콘서트를 해야 돼. 우리 엄마 시간이 아니 근데 이게 뭐 조카 막 했는데 안 돼 잘. 선생님 근데 성공 좀 있어. 한 3년 전에. 어떤 앱이에요? 뭐? 티켓팅 앱이 뭐예요?
그렇지. 그리고 딱 열리고 여러 번 누르면 안 되고 딱 한 번 누르고 기다려야 돼. 그건 알지. 그건 아는데. 근데 이게 누르고서 바로 안 들어가져서 당황해서 여러 번 누르면 아. 엄청 많아. 오케이. 알았어요. 저들은 시간이 없는데 1시간밖에 안 남았어. 아무튼 정보 고맙고요. 근데 저희 핸드폰이 빠른 이유가 뭐야? PC보다? 그 PC는 그 퍼즐 이렇게 밀어서 맞추는 게 있는데 그게 엄청 잘 나오는데 그게 잘 안 넘어가져서 폰은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폰이 나와요. 아무튼 좋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정보를 알릴 방법이 별로 없네. 그냥 핸드폰으로 하겠지 뭐 알아서. 아니 살짝 연습 앱 같은 그 사이트 같은 데서 연습해보세요. 야씨 나 되게 빨라. 그 딱 되자마자 근데 근데 그거 어렵지. 어려워. 알았어. 고마워. 땡큐. 될 것 같아 왠지. 자, 선생님이 이제 괜히 좀 있는 척 한 건데요. 수열을 어렵게 그냥 좀 어렵게 설명을 하는 거야. 저 함수 생각 안 해도 돼. 근데 왜 함수라고 했냐면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면 수를 그냥 배열을 하는 거야. 나열을 하는 거야. 근데 순서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쓰는 거, 두 번째 쓰는 거, 세 번째 쓰는 거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 그래서 정의역을 자연수라고 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n번째 이렇게 해서 표현했어. 그러면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수가 대응을 하고 두 번째도 대응을 하고 세 번째도 대응을 하고 n번째도 대응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실수 여러분들 이거를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자연수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보통 실수인 함수를 많이 다루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수열을 썼는데 거기에 i, 2i, 3i, 4i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뭐 그걸 쓴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잘 다루지는 않는다 정도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지금 이렇게 배열을 했어. 그래서 첫 번째 배열을 한 수를 첫 번째 A1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A2, 세 번째 A3, 그리고 n번째는 AN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뭐 n번째까지 어떤 수들이 있을 때 배열을 했을 때 이게 뭐 규칙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배열만 하면 그리고 대응만 되면 얘는 수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어떤 규칙 없이 배열한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얘가 배열이 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한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수열의 종류를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우는 건 당연히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수열이 있죠. 뭐 개차 수열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용어는 많은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등차와 등비를 배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규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요거를 구별을 하는데, 우리는 이 n번째 있는 이 an을 우리는 특별하게 그냥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일반항. n번째에 있는 항을 n에 관한 식으로 이제 표현한 거, 얘를 일반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열을 배울 때 수열을 표현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표현을 했을 때 얘가 무슨 수열이구나 라고 표현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일반항입니다. 일반항을 보고 우리는 얘가 뭔 수열이구나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비납적 정의를 보고도 우리는 수열이 어떤 수열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시그널을 배운 다음에 맨 뒤에 비납적 정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1번부터 배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열이 이런 거다라는 거는 정도는 그냥 배열을 한 거고, 첫 번째 항을 A1, 두 번째 A2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고 배웠고, 이제 일반항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규칙이 이제 있다라는 그 규칙이 어떠면 등차 수열이 될 것이냐를 먼저 이제 다루게 되겠죠. 그럼 등차 수열은 그냥 당연하게
차이가 같다. 이게 같을 등이고요. 그리고 얘는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차가 일정한 수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차가 일정하다. 그러면 그 일정한 차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부르죠. 공차. 그래서 공차를 이렇게 D라고 많이 씁니다. 그럼 차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뺀 거, 세 번째에서 두 번째 항을 뺀 거, 네 번째에서 세 번째를 뺀 이런 항들이 다 똑같아야 되고,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를 뺀 게 똑같아야 돼. 다 똑같아야 돼.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이 차가 공차, D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거를 기납적 정의라고 해서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를 뺀 거를 일정한 값, 공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수를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해서 n번째 항,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 항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지금 이거와 이거의 차가 일정하다고 그랬어. 그럼 역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D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공차를 오히려 더하면 다음 항이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걸 토대로 그러면 선생님 다음 항은 공차를 더하면 다음 항이 되는데, 그러면 세 번째 항은 그러면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D를 두 번 더하면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D를 한 번 더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점이 첫 번째 항이 됐을 때는 이렇게 D를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뭐 다음 항이 되든 다섯 번째 항이 되든 여섯 번째 항이 되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럼 이제 눈치가 조금 빠른 사람은 그럼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n-1번 더했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자가 처음에 너무 많이 나오면 힘들 수 있으니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어떤 수열이 배열을 했는데 이렇게 배열을 했어. 그렇군. 이렇게 배열을 했군. 근데 차가 3에서 1 빼니까 2, 5에서 3 빼니까 2, 7에서 5 빼니까 2. 얘는 차가 일정하구나. 이런 수열을 우리는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 이게 등차 수열이야. 그래서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하고, 얘를 두 번째 항이라고 하고, 얘를 세 번째 항이라고 하고, 얘를 네 번째 항이라고 하고, 그러면 n 번째는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더했지? 2를 더한 거구나. 2를 더했네. 2를 더했네. 우리는 2 플러스 2 얘를 공차라고 얘기한다 이 얘기야. 이게 공차라는 얘기야. 그리고 첫 번째 항은 A1이라고도 쓰고 간혹 A라고도 써. 그러니까 A라고도 쓰고 A1이라고도 쓰고 뭐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1 더하기 2, 세 번째 항은 1 더하기 2 더하기 2, 네 번째 항은 2 더하기 2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2를 한 번씩 더하면 되지. 그래서 이게 첫째 항, 이게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뭐 이렇게 표현해봤어. 야, 그러면 n번째는 1을 기준으로 2를 몇 번 더하면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얘는 A4는 2를 3번 더했고 A3는 2를 2번 더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개수가 n-1개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잖아. 1 더하기 2 곱하기 n-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2를 n-1개 더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 AN이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 1이라는 것이 첫 번째 항이고 얘가 D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쓸 수가 있죠. 쓸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표현한 걸 알아야 얘가 이제 표현이 어떻게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우리 이 등차 수열은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에요. 어떤 문제에서 막 이렇게 나왔어. an이 8n-7이다 이렇게 나왔어. 지금 n에 관한 1차식이잖아. 그럼 이 an은 등차 수열이야. 그리고 n 앞의 개수가 바로 d인데 얘가 바로 공차라는 걸 의미해. 여러분 1차 함수 기억하시면 n 앞의 개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기울기라고 얘기하잖아. 기울기. 그럼 기울기가 뭐야?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근데 x의 증가량을 1로 보면 y 증가량이 그냥 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 갈 때 8만큼 증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공차가 8이 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수열에서 n이 증가하는 거는 1, 2, 3, 4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건 맞습니다. 함수하고는 다르죠. 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 근데 얘는 수열에서는 자연수잖아. n 1, 2, 3, 4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 아무튼 n에 관한 1차식이고 n 앞의 개수가 공차가 된다. 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문제를 조금 볼게요. 이제 A, B, C 이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 이 A, B, C라고 하는 것이 등차 수열이다. 세 개 이상이 나왔다고 하면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등차 중항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자 A, B, C가 등차 수열이면 얘는 B를 기점으로 공차를 더한 거고 얘는 B를 기점으로 공차를 뺀 거야. 자 그러면 A, B, C 사이의 관계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두 개를 더하면 2B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러면 B를 기준으로 삼으면 2분의 A 플러스 C가 된다. 우리는 얘를 등차 중항이라 얘기를 한다. 가운데 있는 항을 양쪽에 있는 걸로 표현하는 방법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항, 중간에 있는 항, 이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과거에 이런 표현을 많이 봤는데 우리가 평균, 산술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술적인 평균이죠. 산술적인 평균. 여러분들이 국영수 평균을 구한다. 3과목 더하고 3으로 나온다. 이거 평균이잖아. 그 평균 얘기하는 거야. 근데 평균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평균은 산술 평균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무슨 평균도 있어. 조합 평균도 있고 기하 평균도 있고 그거는 이제 만들기 나름이겠죠. 아무튼 그런 내용도 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 합전까지 우선 해봅시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합전까지 너무 그럼 숙제가 너무 적은데 잠깐만 우리 어떡하지? 안 되는데 어떡하지? 유형 6개밖에 못하는데 어떡하지? 근데 어떡하지? 야,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이거 여러분 수열 언제 배웠나요? 여러분 3개월 됐죠? 3개월 안 됐습니까? 몇 개월 된 거야? 너네 언제 배웠어? 진짜? 되게 오래됐는데? 한 6개월 됐네 그럼. 그러면 조금 생각이 그렇게 많이 안 나본다. 자 그러면 어차피 합은 다음에 합시다. 선생님이 이제 유형 1번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거를 한번 연습을 같이 합시다. 824번 824번은 20 17 14 11 땡땡땡. 이때 마이너스 118은 몇 번째 항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선은 첫 번째 항이 20이야. 그리고 두 번째 항이 17이야.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첫째 항을 알았으면 공차를 알아야 돼. 그러면 공차는 20에서 17이라는 마이너스 3을 뺀 거잖아. 그지? 뭐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뺐대고. 그러면 마이너스 3이
공차 D입니다. 우선은 이거를 계속 마이너스 3을 빼서 118이 언제 나오냐 이거 따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선 필요한 건 일반항이 먼저입니다. 일반항. 그래서 A1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이렇게 일반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n 플러스 23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n 플러스 23이 마이너스 118이 되는 n이 뭐냐 요거를 우리가 구하면 되죠. 그래서 3n이 지금 141이다. 그러면 n은 47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47번째 항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앞에 제를 붙여 47항 제는 뭐야 제 47항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또 연습하시면 되고요. 428번 428번은 거기서 등차 수열이란 말이 있고 8번째 항이 26. 그 다음에 A6 대 A12 얘가 5대 8이다. 이때 A30의 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거든요. 자, 우선은 뭐 우리가 A30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두 개씩이 나왔으니까 뭐하고 뭐 구하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냐면 첫째 항과 공차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두 번째 식, 첫 번째 식을 하나 만들면 첫 번째 항 더하기 7D입니다. 7D. 얘는 7D예요. 여덟 번째 항이니까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7개 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비례식이기 때문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더라. 근데 A10은 이것도 식으로 여기다가 쓰면요. A1 플러스 9D 곱하기 5. 그 다음에 A6는 A1 플러스 5D 곱하기 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A1과 D가 이렇게 요식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식도 정리를 해야죠. 얘는 3A1 그 다음에 얘가 40, 45 그냥 얘는 이쪽으로 넘깁시다. 얘는 지금 5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가지고 연립해서 A1하고 D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 쉬운 방법 없습니다. 그냥 이거 세배해가지고 연립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합시다. A1은 3분의 5D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요. 이제 집어넣었어. 그러면 얘는 21, 26D 얘가 26이다. 따라서 D는 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D가 3이면 A1은 5네. 그래서 우리 A1과 D를 구했고요. 이제 A30은 A1을 기준으로 D가 29개가 더해진 거죠. 그래서 A1 플러스 29D라고 쓰면 되고 A1은 5고 그리고 이제 D가 3이니까 얘가 몇이야? 87 이렇게 해서 92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무조건 오늘 딱 6번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6번까지만 네모난 정도 잽싸게 빨리 풀어야 될 것 같아요. 32번 832번 832번은 A3가 63 그 다음 A12 35 근데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언제냐? 그럼 이걸 이대로 써. A3는 A1 플러스 2D고 얘는 A1 플러스 9D잖아. 그래서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면 연립방정식을
사용을 하면 7D는 마이너스 지금 28이다. 그래서 D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오고 A1은 지금 71이다. 이렇게 A1과 D를 구했고요. 이 상태에서 일반항을 구해야 돼. A는 71 플러스 n-1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하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75가 되고요. 문제에서 얘가 언제 음수가 되냐고 물어봤으니까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래서 결국 지금 4n이 75보다 작고 n은 4분의 75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야 이게 4분의 75가 몇 점 몇인지 말하면 돼. 얘는 10 몇 점 몇이야? 18점 얼마나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19번째부터는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제 19항이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19항. 자, 836번 1과 142에 A1부터 A10까지 이렇게 지금 이거 다 포함해서 얘가 등차수야 되네. 얘가 등차. 이때 A7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원래 첫째 항이 A1인데 얘는 사실상 첫째 항이 A1이 아니야. 첫째 항은 사실상 1이야 1.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차피 1부터 100까지 다 등차수인 거야. 그래서 이 개수를 셀 때 1부터 100까지 한마디로 개수를 따지면 이건 12개입니다. 12개. 12개. 그래서 우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100은 12번째고 1은 첫 번째야. 그래서 표현을 할 때 100은 1 더하기 모d라고 하면은 얘는 11d가 돼. 11d. 그죠? 왜냐면 12개니까 1을 기준으로 공차를 11번 더하는 거야. 11번. 맞잖아. 그게 100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지금 D가 9가 된다. 그래. D가 9가 되는 건 알겠어. 그러면 A7은 야 이제 문제가 1을 기준으로 얘는 A7은 공차를 몇 번 더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 몇 번 더했어 공차를? 이건 6번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 항이 1이기 때문에 A7은 공차를 7번 더하는 거야. 9를 7번. 9를 7번 더하는 거야. 63, 64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피크다. 피크. 그럼 840번. 840번은 x-1과 x제곱과 그 다음 3x 플러스 7 이 세 개가 등차수를 이룬다. 세 개가 나오는데 등차수를 이룬다는 등차 중항을 생각해서 x값을 구해라. 즉 가운데 거의 2배가 양쪽에 있는 거의 합과 같다. 끝이야. 끝. 이거야. 이 끝이야. 그래서 지금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은 0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의 곱으로 표현이 되고 x는 3과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그럼 모두 만족하는지 뭐 다른 조건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둘 다 가능하고 모든 실수 x의 합이니까 2다. 그 다음 844번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15고 곱이 마이너스 55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세수를 x, y, z라고 쓸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이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세수를 이렇게 쓸게. a 마이너스 t a 플러스 이렇게 쓰는 게 편하죠. 이렇게 써야 세수의 합, 세수의 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 a 그리고 그거보다 큰 거 a 플러스 d 그 다음에 그거보다 작은 거 a 마이너스 d 이렇게 세 개를 썼어요. 이제 세 개를 더한다. 합은 3a고 얘가 15가 된다. 그래서 a는 5가 되죠. 그럼 이제 a가 5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세수를 5-d, 5 플러스 d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세 개를 다 곱한대. 그럼 이거랑 이거 곱하면 25-d 제곱 곱하기 5 이거 세 개 곱한 거거든? 얘가 마이너스 50이죠. 그럼 25-d 제곱은 얘가 마이너스 11이고 d 제곱은 36이고 그럼 d가 지금 6하고 마이너스 6이 났어. 야, 그런데 d가 6이어도 세수는 지금 5 빼기 6 마이너스 1, 5, 그 다음에 11 이렇게 나와. 그리고 d가 마이너스 6이면 11, 5, 마이너스 1 어차피 똑같아. 세수는 똑같아. d가 6이든 마이너스 6이든 세수는 어차피 똑같다. 배열만 다르겠지.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거는 세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제곱의 합해 그냥 1 더하기 25 더하기 121 더하면 147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147이다. 오늘 우선 숙제는 114페이지까지 그냥 내줄게요. 숙제가 적지만 여러분 앞부분 조금 더 공부하시고 상상함수 활용 부분도 조금 더 공부를 하십시오. 뭐 쉬어도 되나? 쉬어요. 이거 쉬어.